그래도 친윤계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이 민주당에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예상들을 좀 했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친윤계 지지를 받는 TK 출신 송원석 후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친한계의 지지를 받는 김성원 의원의 중도를 좀 표방하는 이현승 후보 간의 대결이었다. 뭐 이렇게 해서 결선 투표제가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는데 무난하게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원석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의 강을 넘어서 당을 좀 쇄신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과제들이 남겨져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들을 강하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친윤계인 송원석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계속해서 임기를 좀 9월 초 전대까지 이어가는 그런 것들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도 지금 현재 비대위 없이 인수위 기간 없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민생 추경이라든지 뭐 또 민생 개혁 법안이나 이런 걸 처리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아무래도 친윤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그런 협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약간 좀 우려가 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6월 이제 13일 날 선출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또 이제 그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를 대단히 이제 강조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 우리 김병기 원대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여야 간의 그 원내 대표단이 만나서 그 본회의, 원구성, 그러니까 본회의 또는 원구성 이런 관련해서 조속히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좀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나라가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여야가 좀 지혜를 맞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외교 대비전도 거의 초고속으로 치르게 된 건데 취임 12일 만입니다.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서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는데요. 네, 정말 취임 12일 만에 초고속으로 이제 외교 대비전을 이제 치르는 것인데 저는 이번 G7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초청한 의미는 아마도 우리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 대한 이상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반영한 것이다라는 데 좀 의미를 좀 두고 싶고요. 이것이 이제 사실 10일이라는 기간이 대단히 짧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번에 이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임명된 이뭉순 당시 이제 현재 그 캐나다 대사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무 준비가 좀 가능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그 다자와 회의를 G7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짧은 이제 취임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7 7개 국가하고 또 7개국이 초청을 받았잖아요. 많은 국가들의 정상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념과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된 그 외교 노선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노정됐었는데 이번 그 G7 다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자 회의이기 때문에 양자 회담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변성이 좀 높지만 그래도 준비한 만큼 양자 회담 뭐 한미라든지 한일 간에 또 한미일 간에 그런 그 회담들도 성사가 돼서 그동안 현안으로 있었던 문제들도 좀 실타래를 푸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자산이 늘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당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있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총리 후보에 대해서 후보가 이제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느냐를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이나 뭐 철학도 검증을 하고 또 도덕성도 검증하는 그런 과정인데 기본적으로 그 의혹에 대한 그 해명이나 답변 등은 후보자가 하는 것이 맞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종합적으로 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그거 관련된 뭐 해명하는 데 있어서의 입장을 가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제기되는 의혹 중에서 하나하나 지금 SNS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녀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는
그 대학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사적 채무는 전액 상환했다라고도 했고, 말씀하신 정치자금법과 관련돼서 이렇게 부과된 벌금이라든지 뭐 그 세금이라든지 추징금도 모두 안 납했고 증빙 자료까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이제 그 정치자금법의 수사와 기소, 재판과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후보자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인사청문 절차라는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그 날짜도 지금 잡아주지 않고 있는 데다가 무작정 뭐 아까 4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인정법에는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검증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 절차는 인사청문회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하면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선례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혹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회의 4번 참석했는데 수당으로 20억을 수령했고요. 미 대사관 시절에는 그 부인이 대사관에서 그 저기 뭡니까 전시회를 냈다라는 의혹도 있었고, 또 엑슨모빌이라든지 AT&T 등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입 6억을 그 해서 뭐 이렇게 이해 충돌 의혹, 상당히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을 통해 가지고 이틀 했습니다. 청문을 통해 가지고 부적격한 인사이지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200표 이상의 찬성으로 해서. 그런 태도도 좀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들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드는 새 것이. 정부의 첫 총리 인준인 만큼 국민의힘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가 저 빨리 임명이 돼야지 내각에 대한 재청권이 있어서 장관들도 임명할 수 있고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또 김민석 후보가 정무적 감각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의 검증은 다 돼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협력적인 국정 운영에 좀 협조해주는 모습들도 필요하지 의혹보다는 않느냐. 능력을 좀 봐달라는 민주당의 바람도 좀 그리고 들어봤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지금 해명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면 된다. 이 말씀. 네, 저도 같습니다. 네,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다 뭐 축하하는 분위기였고요. 뭐 대통령님이라 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맨날 뵀던 저 분이신데 친숙하게끔 되게 본인들도 그렇게 하객들을 응해 주셨고, 또 가족 친지들하고 정말 지인들만 비공개로 이렇게 초청한 것이어가지고 보안 검색도 대단히 이제 엄하게 좀 하고 그랬는데, 저기 화면에 나왔던 것은 그 밖에 보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해서 이제 그 과거에 그 공장에서 같이 소년공 시절에 일했던 그 동료분들도 초청도 하고 그랬던 그 영상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그 식을 진행할 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혼주들한테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 눈물을 좀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인, 특히 권력자의 그 가족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순간 이렇게 그런 회한들이 좀 복받쳐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훈훈한 속에서 아주 축하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은 잘 치러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건 과거의 얘기고요. 지금 현재 둘 다 친명인 거는 뭐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데, 다만 이제 저희 그 당의 당대표 선출 기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희는 대의원이 이제 그 15%로 줄어들었고요. 권리당원이 55%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30%. 여론조사에도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당원들이 다 100% 거의 투표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전에는 대의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뭐 조직적인 투표가 가능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당신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명심이 더 중요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120만이 넘잖아요, 권리당원이. 권리당원의 표심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인 거고, 그 권리당원은 우리의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지역위원장들이 조직적으로 뭘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히 당원들의 표심에 의해서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님 좀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지금 배웅,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배웅에 나선 것 같고요. 네, 함께 동행하는 인사들은 누구죠?
지금 저기 화면으로 봤으면 이제 그 정무수석,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이제 배웅을 나간 것 같고요. 동행을 같이 하는 분들은 지금 정확히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16시까지 그 아까 우리가 내부 이제 회의할 때 16시까지 거기 가신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알고 있었는데 첫 이제 다자회의 정상 외교에 저기 대비하는 그런 거니까 아주 국익 중심으로 좋은 성과 예. 가지고 지금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캐나다 2일 만이어서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많은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자회의인데 이제 한미,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의 정상회담도 하느냐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그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월 6일까지 간사 협상이 유예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실무 협상 중인데 한미 간의 정상들이 그거 만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추동력도 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역과 관련된 현안들 관련된 것들도 좀 물꼬를 터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미 간의 그 동맹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미일 간의 연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만 그걸 기초로 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하는 첫 그 이제 데뷔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성과 많이 얻어올 것이라고 고대합니다.